오늘은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feed forward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forward networks, feed forward network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아무 숫자 대잔치죠. 아무 숫자 대잔치. 여기서 이제 아무 숫자 대잔치에서 일단 값이 나오면은 이 값은 맞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가면서 웨이트 매트릭스, 바이어스 매트릭스. 우리는 바이어스 0으로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제는 두 가지를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해나가죠. 어디서요?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수정을 해나가죠. 그래서 수정이 돼서 한 사이클이 온 이것을 우리가 에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에폭, 원 에폭이다 이게. 그럼 다시 갈 때, 두 번째 에폭이 갈 때는 이제 아무 숫자 대잔치는 이제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아무 숫자 대잔치에서 한번 수정이 됐거든. 다시 갈 때는 아무 숫자 대잔치가 아니고 미미하나마 수정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가지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가동시킵니다. 두 번째 에폭을 간다는 얘기죠. 다시 또 오면서 그것을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내 전공에서는 에폭이 뭐 3만 번에서 5만 번까지도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들어가죠. 그래서 AI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유튜브 강의를 보도록 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 배웠는데 한번 어떤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 지워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은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은 쭉 주제별로 지금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여기. 여기 오시면은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몇 번 했고요. 지난 시간에 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배웠냐면은 여기 매트릭스 연산과 인공신경망 여기 우리가 배웠죠. 인공신경망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요 두 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프로젝트를 하려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는 한 개는 우리가 손으로 풀어서 내는 거죠. 모형 대신에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모형이 더 어려울지 이게 더 어려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 중요하죠, 우리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배웠죠.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배워서 어떻게 또 인공신경망에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계산하는가. 그렇죠? 자, 이거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배울 거는 여기입니다. 경사하강 완전정복입니다. 경사하강 완전정복. 8개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8개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는 여러분께 강의가 됐고요. 벌써 수업 시간에. 오늘은 여기 있는 8개를 다 돌려봐야 뭐 사실은 그 시간이 안 되거든요. 15분, 13분, 14분, 24, 22, 24, 23, 22.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이양 AI 공부하는 거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고 여러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제가 상세하게 원리 중심으로
이 중에 있는 가장 핵심되는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8개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들어봐야 뭐 1시간, 2시간도 안 되는 양이죠.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다 끝나면은 여기에 이제 25분의 총복습을 포함한 우리가 역전파, 즉 백프로파게이션의 25분 복습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이걸로 잘못 들어갔어요. 25, 여기 보면은 25분의 총 정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아니고 어딥니까? 이 뒤에도 또 있죠. 이거죠. 25분에 총 정리하는 이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에 아까 8개, 여기 20분에 정리하는 게 있죠. 백프로파게이션 8개 영상을 다 학습을 하고 20분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천천히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들으면은 영상이 쉽게 더욱더 지금도 쉽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쉽게 이해가 가리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데이터를 하나 보죠. 어떤 데이터냐면 지난주에 봤던 데이터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점수가 올라간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를 우리가 예측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수를 우리가 학습 시간을 X축에 놓고요. 그리고 학업 성적을 Y축에 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5개의 측정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측정 데이터라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측정 데이터라 하면 실제 값이죠. 실제 값, 측정 값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진리, 뭐 이런 뜻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의존할 수 있는 값이죠. 예측값은 뭐죠? 그렇죠. 항상 검증이 필요한 값이죠. 이거는 검증하기 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값. 우리가 예측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개의 측정값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5개의 실제값이 있는 거죠. 5개의 실제값이 있는 건데 이 5개의 값을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5시간 공부할 때 52점, 뭐 13시간 공부할 때 83점, 뭐 이렇게 해서 쭉 5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 찍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이 빨간 선은 예측선이에요. 빨간 선은 지금 무시합니다. 그럼 이 빨간 선이 어디로 들어가야지 이 5개의 데이터를 잘 측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5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한다고 하면은 색깔을 바꿔볼까요? 예, 육안으로 한다면 뭐 이 정도 들어가겠어요.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육안으로 한다면은 이 정도 돼 보이죠? 이렇게 예, 요거는 너무 아래에 있죠. 조금 올려서 이 정도 돼 보이죠? 육안으로 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도 가능한 작업이에요. 눈으로도 가능한 작업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AI에서는 뭐 AI라고 할 것도 없이 완전히 뭐 기본이죠.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하는 거죠. 뭐 그걸 우리는 이제 AI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오차를 구합니다. 오차인데 오차 제곱을 구합니다. 오차 제곱을 구하는 이유는 이제 오차 이그젝트 값, 그죠? 관찰값 중심으로 이쪽이 오면은 플러스고 이쪽이 오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쪽에 오차가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쪽에 오차가 있으면은 얘는 더하면 0이 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죠. 이 두 개 다 정확한 값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항상 오차는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간에 제곱을 하게 되면은 오차는 사라지지 않죠. 오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학업 성적에서 예측 학업 성적을 빼면은 이게 오차가 되는 거죠. 그걸 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거지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측 학업 성적이 아까 제가 그린 요거죠. 이건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하느냐. 그렇죠? 자, 다 배웠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y 이꼬르 axp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y 이꼬르 xp. 그러니까 이제 우리 AI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출력 노드 y는 그죠? w 입력 노드 플러스 바이어스. 오늘은 바이어스가 0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뭐 그리 복잡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식 자체가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왜 텍스트가 안 잡히나? 지우고 싶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이죠. 그죠? y 이퀄 ax 플러스 b니까. 근데 우리가 AI에서는 이 기울기 대신에 무슨 말을 쓴다 그랬냐면은 w를 쓴다 그랬어요. w. y절편에 대해서는 b를 쓴다 그랬어요. b는 뭐 우리랑 비슷하네. 이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 대수학이랑 비슷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w하고 b는 우리가 모르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모른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 숫자 집어넣는다. 아무 숫자 대잔치를 한다. 첫 번째 약복은 아무 숫자 대잔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아무 숫자에는 기울기는 1을 집어넣고 우리가 y절편을 55를 집어넣었어요. 55를 집어넣었어요. 왜 1을 집어넣고 55를 집어넣습니까? 이거는 나도 몰라요. 왜? 아무 숫자예요. 그냥 고른 거예요. 아무 숫자. 1을 넣고 55를 넣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5차 제곱의 합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관찰 학업 성적이 아까 5개가 있었죠. 이렇게 5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5개에 이게 5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기울기하고 y절편은 무조건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업 성적을 집어넣고 학습 시간 5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한번 해보면요. 하나만 한번 해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5시간 공부했을 때 5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시간을 5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5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시간에 13을 집어넣고 성적에는 83을 집어넣으면은 13을 넣고 83을 넣으면 또 나오겠죠. 제곱. 5개를 쭉 더한 게 750이에요. 750은 5차 제곱의 합입니다. 여러분 교재 5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차 제곱의 합이 75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750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죠. 왜? 여기는 아무 숫자 대잔치를 한 거 아니에요. 1하고 55라는 아무 숫자 대잔치를 지금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5차 제곱이나마나 뭐 이거는 틀린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은 뭐냐? 우리가 이제 5차를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5차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5시간 공부했을 때 52점, 요 에라죠. 그죠? 그 다음에 13시간 공부했을 때 83점, 요 에라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6시간 공부했을 때 77.6회라죠. 그다음에 19시간 공부했을 때 93점. 여기는 24시간 공부했을 때 87점. 그래서 이렇게 요 에라를 쭉 더하고 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차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오차 제곱의 합을 구했으면은, 자, 여기 보세요. 55일 때 여기 아까 750이 나왔잖아요. 그죠? 550이 나왔을 때 700이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50을 넣었을 때 이제 우리가 W는 1이었어요. 그죠? W는 이제 기울기가 그랬어요. AI에서는 W를 쓰고,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는 A를 쓰는데, 이게 다 기울기.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는 기울기. 그 다음에 AI에서는, 그렇죠. 웨이트. 가중 변수라 그럽니다. 가중. 얼마나 가중을 시키는가? 얼마나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가? 기울기가 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영향을 많이 주죠. 얘보다는 거죠. Y축에 영향을 많이, 이만큼 주잖아요. 여기는 뭐, 한참 영향을 덜 받죠. 얘보다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고정을 시키고, 이제 B만, 절편만 60으로 바꿔서 똑같이 오차 제곱의 합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오차 제곱의 합이 줄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A를 또는 W를 1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65로 바꿔봤어요. B를. B가 가중변수, B는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해요. 바이어스. 영어로는 바이어스, 한국말로는 편향변수 이렇게 얘기죠. 편향변수. 여기 AI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고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는 절편, Y절편 이런 말을 쓰죠. 우리는 Y절편에 익숙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Y절편이라고 불러도. 자, 그래서 65를 넣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여기 나오고 70을 넣으니까 이제 다시 오차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75를 넣으니까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4개의 점을 찍어보면은 이 곡선이 뭘 의미합니까? 이 곡선은 오차 제곱의 합의 궤적이죠. 오차 제곱의 합의 궤적이 되는데 이 궤적을 보면은 대충 여기 어디서 오차 제곱의 합이 0이 되죠. 기울기. 오차 제곱의 합의 기울기. 여기 이제 Y절편이니까 Y절편. Y에 대한 기울기. 이 오차 제곱의 합을 이 제곱을 할 때 오차 제곱의 합이 Y에 대한 기울기, 미분이죠. 이것이 0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오차 제곱의 합이 여기서 최소점을 갖는다. 오차 제곱의 합이 최소라는 얘기는 그렇죠. 오차가 제일 적다 거기서. 오차가 제일 적다라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조금 무리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수많은 포인트를 찍어보면은 답이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가 뭐 특별히 기교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이제 기교가 필요 없는데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런 것이 바로 AI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AI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AI로 접근하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많은 포인트를 찾아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주로 대두가 되죠. AI로 풀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거죠.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백프로파게이션.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역전파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역으로 전파한다. 역전파. 그래서 일단 에라를 먼저 구하죠. 에라 제곱이죠. 사실 에라 제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디가 가장
최저점인가를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면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back propag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뭐 그렇게 심오한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해석하는 방향, 일로 가는 거는 feed forward network, 일로 가는 거는 그렇죠. back propagatio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딱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는군요. 에라 제곱의 합을 에라 제곱의 에라의 제곱을 뭘로 미분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이어스로 미분했죠. 바이어스. 바이어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 편향교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절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 식에서는 에라 제곱의 D 이제 여기서 이제 B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죠. 바이어스의 정확한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W를 1로 썼을 때 바이어스는 63쯤 돼야지 에러가 최소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 X축을 보세요. 그래도 에러가 0은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400이면은 그렇죠? 에러 제곱이 400이면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그 이유는 W를 1로 고정을 시켜놔서 그래요. W를 1로 고정을 시켜놓지 않으면은 이 에러가 더 내려갈 수가 있죠. 0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에라 제곱을 이번엔 뭘로 미분합니까? 그렇죠. W로 미분하는 거죠. 또 얘를 또 우리 영어로 만들어 줘야 돼요.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신경망은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W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최저점을 찾고 얘를 최저점을 찾는 거죠. 얘를 최소 만드는 W와 B를 찾는 거죠. 자, 적어 놓으세요. Y를 최소로 만드는 W와 B를 찾는 거다. Y를 최소로 만드는 W와 B를 찾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식을 우리가 0으로 놓는 W점과 B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예제를 보죠.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아주 간단해요. 무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0 되는 점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울기가 줄고 기울기가 바뀌면은 이미 때는 늦죠.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점을 지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절편이 55일 때 에러가 꽤 컸죠. 근데 절편이 60일 때 여기 이제 60일 때 좀 에러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65일 때 65는 여기 세 번째 아래에서 세 번째 다시 또 에러가 늘죠. 그러니까 63일 때 63이라는 얘기는 55, 60 두 번째와 세 번째 직선 두 번째와 세 번째 직선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직선 거기가 이제 이 에러를 최소 만드는 그런 직선의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 이 기울기는 안 바뀌죠. 다 1로 고정을 시켜놨죠. 여러분 이 식이 잘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는 두 가지 동시에 다 변화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개념을 보면은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에라 제곱의 합을 우리가 미니멈으로 골짜기로 떨어뜨리는 거죠. 골짜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라 제곱의 합을 X축이 가중변수면 가중변수, X축이 편향변수면 편향변수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가중변수가 오른쪽으로 1이 갈 때 우리가 오차 변화량이 마이너스 2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 W 우리가 에러를 우리가
W 또는 가중변수로 미분하는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미분하는 의미를. 그게 이제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자, 에라 제곱을 우리가 이걸로 미분한다. 또는 에라 제곱을 이걸로 미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 제곱은 뺍시다. 헷갈리니까 이 에라 함수라고 합시다. 우리가 에라 펑션. 에러 펑션이란 말이 우리가 좀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AI에서는 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코스트.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은 코스트란 말이 나오거든요. 코스트가 뭐 단가 그런 게 아니고 AI에서는 이 에러 펑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러 펑션을 우리가 웨이트로 미분했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잘 알죠? 예,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의미는 오른쪽으로 1 갈 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간다.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울기다. 기울기. 뭐의 기울기야? 에라 펑션, 코스트 펑션의 기울기다. 이것도 코스트 펑션의 기울기인데 우리가 뭐에 관한 기울기다? 그렇죠. 웨이트에 관한 기울기다. 뭐에 관한 기울기다? 그렇죠. B에 관한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울기가 매우 작은 점에 도달하면은 이제 기울기를 조금씩 변화시켜야 돼요. 조금씩, 그죠? 조금씩 변화시켜야지 이를 안 지나칩니다. 여기서 확 변화시키면 지나쳐 버리죠. 그죠? 그 얘기를 여러분 교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7페이지에서. 여기서는 성큼 내려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촘촘히 웨이트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내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고 잘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본 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본 식이죠. 5차 제곱합을 그게 식이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그 식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절편 우리가 웨이트를 1로 고정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이제 1로 고정을 시키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꼭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1로 고정시킨 예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운 것들을 좀 복잡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즉 웨이트 펑션을 웨이트 가중 변수를 고정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죠. 가중 변수도 고정을 안 시켰고 69페이지입니다. 가중 변수도 고정을 안 시켰고 우리가 편향 변수도 고정을 안 시켰어요. 그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변하죠. 이게 y equal ax 플러스 b라고 볼 때 관찰값 빼기 예측값, 그죠? 관찰값 빼기 예측값 이걸 한 거죠. 이게 바로 오차죠. 오차의 제곱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W로 한다. 또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 어떤 그런 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다 바로 미분할 수 있죠. 얘는 바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식이 이제 임의의 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중변수하고 편향변수에 대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할 거예요. 이번에 아무 말 대잔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런 식인데요. 요런 식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바이어스 y절편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제곱이 앞으로 내려오고 2가 앞으로 내려오고 절편에 대해서 미분이 되니까 1이 되죠. 얘는 없어지죠. 이게 이 미분은 중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절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써준 거죠. 2가 내려왔고요. 요거는 미분된 값이에요. 요거는 이제 미분할 값이고. 자, 그리고 기울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이 안에 거를 한번 미분해서 우리 곱해주는 거죠. 5가 튀어나오죠. 그죠? 이렇게 5가 튀어나오죠. 똑같이 5가 튀어나오죠. 아까는 이 안에를 미분할 때 얘는 다 죽어버리고 상수니까. 근데 이번에 기울기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은 얘는 죽어버리죠. 상수니까 5가 튀어나오죠. 똑같이 2가 튀어나오고 나중에 5가 튀어나오죠. 그죠? 이것도 뭐 너무 기본적인 미분 공식이지요. 그래서 이건 미분하기 연식이고요. 이건 미분하고 난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를 1하고 55를 해봤어요. 첫 번째 F학은 아무 말 대잔치다. 그래서 마이너스 80이 나왔죠. 아까랑 같은 수를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넣어보니까 똑같이 이 식이죠. 그러니까 절편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여기죠. 여기다가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죠. 여기 1을 넣고 여기 55를 넣은 거죠. 이번엔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또 1을 넣고 여기다가 55를 넣은 거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왜 1이고 55입니까? 예, 그거 이제 묻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기울기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이제 1600, 마이너스 1608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뭐 수식으로 좀 쓰면은 이해가 좀 쉽게 가시겠어요? 한번 볼까요? 수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식을 한번 써보면은 얘는 뭡니까? 그렇죠. 얘는 라운드 2의 제곱에 라운드 W죠. 그죠? 여기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죠. 라운드 W는 1을 넣고 B는 55를 넣었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1608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기울기에 대한 기울기, 이게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울기란 말 대신에 기울기에 대한 기울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기울기를 W로 바꿀게요. W로. 그러면은 이 값의 정의는 뭐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에러 함수가 있을 때 X축을 W로 볼 때 이 에러 함수의 W에 관한 기울기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의 기울기예요. 헷갈리니까 그냥 W의 기울기, W에 관련된 기울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값은. 이 값은. 근데 이 값이 1608이니까 꽤 크죠? 꽤 크다. 꽤 크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 아무 말 되지 않은 이 값들이 택도 없는 숫자가 들어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큼 건너뛰는 거죠. 이렇게. 성큼 건너뛰는 겁니다. 성큼 건너뛰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또, 우리가 기울기를 잡아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많이 줄어있지 않겠어요? 많이 줄어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0으로 접근해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0으로 접근해 가겠죠. 이렇게. 0으로 접근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성큼,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제 0하고 1하고 55인데요. 1하고 55. 다음에 성큼 뛰잖아요. 이렇게. 그죠? 성큼 뛸 때 얼마큼 뛰느냐? 그죠? 얼마큼 뛰느냐? 그래서 이 공식이 굉장히 좋은 공식이 있어요. AI에서. 얼마큼 뛰느냐? 스텝 사이즈예요. 그래서 절편을 계산할 때 얼마큼 뛰느냐? 우리가 이제 기울기는 우리가 웨이트라고 쓸 수도 있다 했어요. 웨이트를 보면요. 학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learning rate. 여러분이 내 설명을 들은 다음에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진짜 기초가 탄탄히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arning rate가 있고요. learning rate는 우리가 아무 숫자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숫자. 그래서 learning rate를 스텝 사이즈를 구하는 learning rate를 절편을 b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는 0.05로 쓰고 우리가 학습률을 구할 때는 0.0003을 써.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얘가 좀 작게 나오죠. 마이너스 80 반면에 얘는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여기를 좀 작은 값을 써주는 거예요. 너무 확 줄지 않게. 또 얘는 좀 크게 나오니까 좀 한 5% 정도 줄여주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설명한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 값이 굉장히 클 때는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죠. 러닝 레이트. 이런 러닝 레이트가 아니고 이런 러닝 레이트입니다. 발음이 좀 안 좋죠? 러닝 레이트.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좀 작은 값을 쓴다. 왜? 얘가 크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는 좀 큰 값을 쓴다. 왜? 얘가 좀 작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얘만 좀 집중을 하면은 마이너스 0.4824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48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를요 곱하는 거예요. 스텝 사이즈는. 그러면 요 다음 스텝은 현 스텝에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성큼 주는 거죠. 그죠? 이 정도면 성큼 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성큼 줄었죠.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되죠? 1에서 아까 우리가 W를 아무 숫자 되지 않이 1로 봤잖아요. 그죠? 1에서 0.4824를 빼면은 0.52 얼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웨이트가요. 아무 말 대잔치에서 두 번째 폭에서는 0.52로 다소 개선이 되죠.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한 다소 개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이었지만은 요 다음번 계산에서는 1로 안 하고 그렇죠. 0.52 얼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백인데요. 백인데 여기 공식을 보시면요. 공식을 보시면은 스텝 사이즈 공식이 앞에 나왔어요. 공식을 아까 지나쳐서 혼동을 했는데 여기 공식을 보시면은 빼는 겁니다. 스텝 사이즈에서 러닝 레이트하고 기울기를 한 거를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빼는 겁니다. 공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나쳐 가지고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0.48을 더하는 거죠. 이제 빼기니까. 그죠? 빼기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어딘가요? 여기 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0.48이 나니까 빼기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가중변수가 맨 처음에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 할 때는 1이었는데 첫 번째 폭에서 이제 다소 개선이 된 값이다 그랬어요. 그죠? 다소 개선이 된 값이다. 다소 개선이 된 값은 이렇게 1.4824로 개선이 됐죠. 그죠? 예, 개선이 됐죠. 그리고 B는요. B도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55에다가 4를 더하면 5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F2입니다. 여기 두 번째 F폭이에요. 그죠? 이게 두 번째 F폭입니다. 이거 들어가 버렸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요. 두 번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제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에폭에 대한 개념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첫 번째 에폭. 첫 번째 에폭은 아무 숫자 대잔치.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에폭은 이게 나오죠? 두 번째 에폭은 이제는 아무 숫자 대잔치 정도는 아니다. 뭐 이 값이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에폭은 다소 개선되는 중이다. 그죠? 그래서 뭐 아무 숫자 대잔치라고는 할 수가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개선된 건 아니에요. 다소 개선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과정을 뭐 몇만 번 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이제 8번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이 시간 되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숙제로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6번을 했죠. 6번을 했더니 1, 2, 3, 4, 5, 6, 7번에 7번에서 수렴이 됐어요. 7번에서 수렴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에라 제곱을 우리가 W로 미분했을 때 거의 0으로 왔고, 그다음에 에라 제곱을 B로 미분했을 때도 거의 0으로 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4번 직선, 5번 직선, 6번 직선, 이제 7번 직선, 그죠? 이게 지금 딱 잡혔죠. 여기 바로 이거죠. 7번 직선. 그랬을 때, 웨이스는 우리가 1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9344까지 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B는 아까 55에서 와가지고, 결국은 48로 가버렸네. 그죠? 아까 우리가 1로 완전 고정시켰을 때, 얘를 1로 고정을 시켰을 때는 B가 63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이 W가 고정되지 않고 풀어놓으면은 얘가 1.9로 갈 때 48에서 우리가 정확한 아주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게 바이어스, 이게 웨이트.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예측값이죠. 그렇죠? 예측값이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니 우리가 관측값, 실제값이죠. 관측값은. 진리라 그랬어요. 이 사이로 이렇게 잘 아주 멋지게 통과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를 갖는 이런 회귀 곡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AI란 얘기는요, 결국은 이제 회귀식을 만드는 거예요. 회귀식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우리가 회귀식을 만드는 우리가 그 방법을 AI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AI가 중요하냐면은 회귀식이 뭐 이렇게 변수가 두 개만 돼도 이게 뭐 괜찮은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가 5개죠. 빅데이터가 1개밖에 없죠. 현재 이 1개. 빅데이터가 1개 있잖아요. 왜 5개가 아니고 1개입니까? 빅데이터 한 세트예요.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한 세트가 5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의 정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 한 세트. 한 세트가 5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주어진 거예요. 빅데이터가 5개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한 세트. 한 데이터 세트. 또는 한 샘플. 뭐 어떤 분들은 샘플을 쓰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데이터 세트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데이터 세트 가지고는 우리가 얘를 진리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측된 값이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지. 이 자체에도 또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데이터 세트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 그쵸. 뭐 수십만 개가 있어야 되겠죠. 수십만 개. 수십만 개. 그래서 데이터 세트 1 데이터 세트, 2 데이터 세트, 3 데이터 세트, 4 데이터 세트 해가지고 10만 데이터 세트. 10만 각각의 데이터 세트는 5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이루어진다. 그죠? 이런 뜻이죠? 10만 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돼줘야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죠. 빅데이터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는 물론 한 개 가지고 우리가 회기식을 구했어요. 지금 회기식을 잘 구했어요. 한 개 가지고도 잘 구했지만 이 한 개 가지고 구한 회기식은 우리가 내세우기는 좀 그렇죠. 왜? 빅데이터가 수십만 개는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구조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건데 우리가 하는 구조 설계에는 빅데이터가 많게는 30만 개까지도 구하고요. 복잡한 거는 뭐 간단한 보호 기둥은 한 5만 개 정도에서 6만 개. 이게 이제 제 노하우죠.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이제 관찰된 데이터 개수입니다. 근데 이제 빌딩을 설계할 때는요. 빌딩 자동화, 빌딩 AI를 할 때는 뭐 20만 개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죠? 인풋, 인풋이 뭐 30개, 아웃풋이 뭐 30개 그래요. 여기는 뭐 인풋 한 개죠. 학습 시간 한 개, 학습 성적 한 개, 인풋 하나, 아웃풋 하나죠. 그리고 빅데이터도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께 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예제를 만드는 건데요. 내가 만든 예제인데 이렇게 손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인풋 한 개, 아웃풋 한 개, 그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는 구조 설계만 보더라도 다른 건 모르겠고요. 구조 설계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X축의 인풋이요. 뭐 어떤 경우는요. 10개. Y축의 아웃풋은 뭐 20개. 이 빅데이터는 10만 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손으로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배운 방식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컴퓨터가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AI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제를 복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책에 꼭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예제 하나를 풀어봤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인공신경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인풋이 많아지면요. 인풋이 멀티 인풋이 되고 멀티 아웃풋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에러 함수의 봉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에러 함수의 봉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이 에러 함수의 봉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이 어떤 봉에 있던 우리가 제일 낮은 점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여기를 찾아가야 돼요. 이걸 찾아가는 게 아까 같이 간단한 예제는 손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멀티 인풋이 되고 멀티 아웃풋이 되면은 이 봉이 많아지고 이 봉에서 봉과 봉에 여기도 안 되죠? 여기가 더 아래잖아요. 그죠? 봉이 여러 개가 골짜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골짜기고 여기도 골짜기인데 여기가 제일 깊은 골짜기예요. 깊은 심해로 찾아가는 거죠. 여기에 가줘야지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죠. 여기도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런데 여기가 더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를 로컬 맥시마. 자, 맥시마란 얘기는 맥시멈에 이게 단수고 이거를 복수시키면 A가 되죠. 우리가 데이텀에 복수를 만들면은 여기에 A를 UM은 A가 되죠. UM은 A로 변한다 배웠죠?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복수형이죠.
반드시 복수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maximum 단수죠. maxima 하면 복수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local maxima, local maxima.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local minima, local minima.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제일 작은 데를 글로벌 미니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하나니까 이제 미니멈을 합시다. 글로벌 미니멈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역시 손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은 한번 간단한 거라도 한번 보는데 의미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동영상으로 가서 여러분이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될 동영상을 보면은 아까 8개에 있는 여기죠. 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쭉 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걸로 시작했죠. 이 뉴럴링크가 아주 간단했죠. 여기는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건너뛴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걸 마저 보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AI 조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AI의 기본을 쫙 해서 여기서 AI가 뭐 마스터 된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AI의 기본을 잘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AI 이런 부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전도 바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있다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8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다 합해서 뭐 2시간도 안 되죠. 다시 얘기하지만은 오늘 설명한 게 이거고요. 꼭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아주 워밍업이고요. 이거 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죠. 자,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뉴런이 있는 우리가 그래서 한 개의 은닉층과 우리가 3개, 5개 뭐 이런 작은 뉴런이 있는 그런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forward propagation은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배웠습니다. forward propagation.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죠. 일로 가는 방법이죠. 일로 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거를 feed forward network calculation 그랬죠? 자, 이제 오늘 이거 배운다 그랬어요. 배웠죠? 이미 간단한 건. 이제 이렇게 은닉층이 있는 3개의 뉴런을 갖던 4개의 뉴런을 갖던 은닉층이 있는 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배운 그 지식만 가지고는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 보세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잊으면 안 돼요. 자, 적어 놓으세요. 한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한 공식으로 쓴다 뭐죠? 마음속으로 떠오릅니까? 그렇죠. 이거죠. 라운드 W. 라운드 B. 자, 지웁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공식 한 개로 쓰면 뭐죠? 그렇죠. 그거죠. 예, 그건데 여기서는요. 보시다시피 백프로파게이션을 정의하기 위한 공식이 아까처럼 딱 한 번의 미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한 번의 미분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간에 은닉층이 있어서 그래요. 중간에 은닉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 이번 요 강의가 이제 엄청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이거 수업시간에도 한번 했죠 아마. 자 일로 가가지고 이제 순방향 계산이 되는데 이제 돌아올 때요. 돌아올 때 우리 결국은 목적이 이거죠. 또 잊어먹었습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E에 대해서는 B는 없다고 봅시다.
네,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아까처럼 간단한데 우리 B를 이용을 했는데 B를 무시하고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근데 에러는 여기에서 발생하죠. 여기가 아웃풋이죠, 아웃풋. 그래서 이게 아웃풋은 뭐죠? 아무 말 대잔치 아웃풋이죠? 아무 말 대잔치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값, 앞으로 이는 관측값, true value 마이너스 아무 말 대잔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true value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우리가 요 예제도 빅데이터가 이제 한 개 있는 걸로 예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샘플은 데이터 포인트는 여러 개가 있으면 빅데이터는 한 개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웨이트가 여기에 나오는 에러를 웨이트, 즉 가중변수 이걸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뭐가? 그렇죠. 은닉층이 여기서는 N 개가 있는 거예요. N 개의 은닉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러에 대해서 에러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가중변수로 미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장하는 개념이 체인 룰이죠. 체인 룰. 체인 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미분에서 뭐 핵심적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죠. 이것도 잊어먹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back propagation, AI에서 가장 중요한 back propagation은 한 공식으로 쓸 때 어떤 공식을 쓸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네, 복도에서 만나면 한번 잡아서 물어볼 거예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잘 대답을 꼭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특히 여러 개의 은닉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체인 룰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웨이트로 미분하죠. 여기 있는 값을. 그리고 얘를 여기서 이렇게 상쇄시키면 날아가죠. 그죠?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죠. 남는 게 이거죠. 남는 게 이게 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놈을 웨이트로 미분하고, 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체인 룰의 의미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 체인 룰을 하는 이유는 알죠? 체인 룰을 이용하는 이유 좀 써놓으세요. 체인 룰을 이용하는 이유. 그렇죠. 은닉층이 있는 경우에 한 번 미분해서 얘를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체인 룰을 이용하는데 체인 룰의 의미는 요 맨 앞에 그렇죠. 맨 앞에 있는 뉴런 값 여기서 웨이트로 일단 미분하고 여기는 얘로 미분하고 또 얘로 미분하고 쭉 얘로 미분하고 여기서 얘로 미분하고 맨 마지막에 에라를 얘로 미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까 하나 건너편 있는 뉴런들은 다 미분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얘를 미분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얘를 어떻게 미분해요? 미분 불가능하죠. 근데 얘에서 얘를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여기 여러 개가 있죠. 얘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체인룰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체인룰 공식을 한번 보면은 오늘 이제 딱 수업이 종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그 프로젝트는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 프로젝트는 이제 여기에 있는 예제 지금 우리가 푸는 예제에서 내가 요 숫자를 좀 바꿀 겁니다. 요 숫자를 이건 따로 공지를 할게요. 숫자를 그래서 똑같이 푸는 겁니다. feed forward network 그다음에 back propagation 그렇죠? 여러분이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은 이건 뭐 여러분 팀에서 하나만 내면 되니까 다 머리 맞대고 같이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공식을 하나 여러분께 여기 있죠. 자, 이 공식을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웨이트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웨이트가 몇 개가 있었어요? 여기 몇 개가 있었습니까? 웨이트가? 또 잊어먹었어요? 5개가 다 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5개, 15개, 그 여기 3개. 총 웨이트가 3, 5, 15, 18개. 그죠? 18개가 있어. 총 웨이트가 18개. 그러니까 미분을 18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미분을 18번 해야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에러 함수의 wi인데, i는 1부터 18까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러가 여기서 계산이 되죠. 에러가 여기서 계산이 되죠. 거꾸로 가죠, 이렇게. 이게 back propagation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구하는 것을 이게 16, 17, 18. 그러니까 처음 구하는 것을 에라 나누기 W16. 이걸 처음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냐. 근데 얘는 체인 룰로 가는 거죠. 체인 룰. 그죠? 자, 아직까지 좀 잘 따라오고 있죠? 아직 별로 한 건 없습니다. 설명만 했어요. 설명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에러를 구한 거예요. 에러. 여기 보시면 에러죠. 그죠? 그래서 이 타겟은 빅데이터인데 우리 빅데이터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한계. 그다음에 아웃풋은 지금 얼마나 나왔어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0.706이 나왔죠? 액티베이션에 넣었을 때. 이거 이제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지 프로젝트가 되죠? 0.706 어렵지않아요. 0.706이 나왔어요. 0.706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는 예측값이죠. 예측이 맞으면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거 첫 번째 폭이니까. 근데 진짜 관찰값은 빅데이터. 목표값은 0.53이죠. 그죠? 요거를 노멀라이즈 한 값이죠. 530이었는데 노멀라이즈 돼 있는 거죠. 그죠? 530인데. 그렇게 해서 얘를 빼가지고 액티베이션에 가서 노멀라이즈 된 값을 빼주면은 얘가 에러인데 얘를 제곱을 하죠. 그죠? 아, 이거 제곱이 돼 있네, 이미. 제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에러예요, 에러. 그래서 에러이기 때문에 이 에러를 가지고 W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쭉 미분해서 나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지뢰밭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기로 가야 되고, 그죠? 여기서 또 이리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리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체인 룰이다 그랬어요. 체인 룰. 그래서 하나 가봅시다. 요건 조금 이따 봅시다. 요거는 하나 가봅시다. 자, 자, 여기서 보시면요. sum net out, sum net out을 미분했어요. 그죠? 그 sum net out은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output은 여기서 지워지죠. 그리고 에러가 남죠. 그러면 이 에러를 W16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같아지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처음 보는,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됐나요? 처음 보는 backpropagation의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sum net out은 뭐고, 그냥 sum net output은 뭐냐 하면요. sum net output은 여기 보시다시피 sum net output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나오죠? sum net output 여기 보시면은 이 노달 값이에요. 노달 값. sum net output은 노달 값이에요. 자, 노달 값 곱하기 노드 1 곱하기 W16, 노드 2 곱하기 W17, 노드 1, 이게 노드 3입니다. 잘못 나왔어요. 노드 3 곱하기 W18. 자, 무슨 얘기냐면은 노드 1 곱하기 이 값, 노드 2 곱하기 이 값, 노드 2 곱하기 이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값이. 그죠? 요거는 우리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이미 지난주에 계산한 값이죠. 0.8774가 되고 얘를 액티베이션에 집어넣으면 0.706이 되죠. 0.706.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sum net output은 이렇게 구하는데
썸네트 아웃풋은 이렇게 구하는데 이 썸네트 아웃풋을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요. 맨 앞에 나오는 값이 이거죠.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썸네트 아웃풋을 W16으로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자동이죠. 다 죽어버리니까, 약분되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노덜 밸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곱한 값이라 했어요.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설명한 이거죠.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값은 뭐냐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그죠? 그런 값이죠. 해볼까요? 그런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도. 시간 계산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거 곱하기 이 값, 이거 곱하기 이 값, 이거 곱하기 이 값. 그죠? 엄밀히 따지면 이 값이죠. 그죠? 앞에 값. 이게 썸네트. 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요. 보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왜 이걸 W16으로 미분을 해버리면 얘는 다 죽어버리죠. 네트 1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은 여기 나오는 이 값은 네트 1이에요. 네트 1. 노달 네트 1만 남아요. 그죠? 노달 네트 1. 노달 네트 1. 간단하죠? 그죠? 노달 네트 1.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죠. 노달 네트 1은 이제 노달 네트 1이라 하면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자,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이제 얘랑 약분되지만 이 아웃풋을 썸네트로 우리가 미분하는 거죠. 아웃풋은 여기서 뭐냐면요. 아웃풋은 여기서 아웃풋은 우리가 썸네트 아웃풋을 액티베이션에 통과시킨 값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시그모이드의 경우에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을 하면요.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해집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를 쓰고 이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간단하게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값, 두 번째 값은 바로 뭐죠? 썸네트 아웃풋, 썸네트 아웃풋을 액티베이션에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X가 뭐냐면은 X가 썸네트 아웃풋이에요. 여기서 X가 왜 썸네트 아웃풋입니까? 우리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으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X축을 통과시켜서 Y축을 잡았죠. 그죠? 그 X축은 바로 뭐예요? 이 X값은 입력값이죠. 액티베이션 펑션의 입력값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안 하면요. 강의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복습 당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의 입력값이잖아. 여기서 액티베이션 X값은, 요 X값은 뭐냐면은 여기 되는 거죠. 썸네트 아웃풋. 그죠? 왜 썸네트 아웃,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썸네트 아웃풋이 돼요? 썸네트 아웃풋이 되는 이유는 썸네트 아웃풋이 되는, 얘가 썸네트 아웃풋인데, 그 나오잖아요. 그죠? 썸네트 아웃풋이라고. 썸네트 아웃풋을 액티베이션에 통과시키니까 얘가 나왔잖아요. 이거 액티베이션에서 통과시켜서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네트 노드라고 그러고, 얘는 썸네트 노드. 그죠? 그 얘를 얘로 통과시켰잖아. 얘를 얘로 통과시킬 때 얘가 나왔으니까. 얘는 입력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미분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죠. 썸네트 아웃풋 액티베이션 값 1 마이너스 썸네트 아웃풋 액티베이션 값. 이 공식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요 미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되면은 우리가 요 썸네트 아웃풋을 통과시킨 값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바로 요 값이죠. 여기 있는 요 값이죠. 그죠? 여기 있는 요 값. 여기는 요 값이죠. 그죠? 여기는 요 값.
요 W16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 두 번째 값도 구했어요. 두 번째 값도 구했어요. 두 번째 값도. 그리고 세 번째 값은 이제 더 쉽죠. 세 번째 값은 이제 에라 자체를 아웃풋으로 미분하는 거죠. 에라 자체를. 그래서 아까 에라 자체를 아웃풋으로 미분하면 여기 이건 그냥 이걸 미분하면 2가 내려오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 이거 바꾸면은 이렇게 순수를. 너무 쉽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다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를 다 곱하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맨 앞에 있는 값이 바로 요거죠? 요거. 아웃풋 마이너스 타겟.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값이죠. 인풋에 대한 미분값. 0.874. 그죠? 0.874라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0.874 얘를 가지고 액티베이션에 넣어서 얘가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내가 여기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값이 여기서 넣으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썸네트 여기에 썸네트 노드가 되는 거죠. 0.874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874 그 다음에 6.5, 0.65. 0.65는 이제 1로 넘어가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값. 이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맞습니다. 요것만, 여기 아니고 요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은, 여기 있는 값은 얘 하나로만 나온다 그랬어요. 얘 하나로만, 그죠? 얘 하나로만, 그죠? 얘 하나로. 네트 노드 1 값. 네트 노드 1 값은 뭡니까? 0.65가 되잖아. 그죠? 0.65. 0.65. 끝에부터 봅시다. 0.65.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한 값. 그죠? 0.874가 입력이 되는 거죠. 얘가 입력이 되는 거죠. 얘가 아니고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0.874가 입력이 돼서 액티베이션이 나오니까. 그죠? 0.874를 입력으로 한 그런 미분,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 값이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세 번째는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아까 제일 쉽다고 했어요. 이 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에러 펑션을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0.0475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 두 번째, 그러면 W17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거면 뭐냐면 이번에는 W17은 이제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는 거죠. 다 똑같죠? 얘만 달라지죠. 0.645. 그죠? 그래서 보면은 W17로 가는 거는 얘만 달라지죠. 그죠? 얘만 달라지죠. 다른 건 다 같죠? 이놈하고 그죠? 다 같죠? 얘만 달라지죠. 그 다음에 W18은 다 같죠? 뭐만 달라지죠? 여기서 이제 1로 가죠. 0.693이 생기죠. 그죠? W18은 0.693이 생깁니다. 0.693. W17, W18에 가서는 0.693이 생기죠. 0.693. 요 세 개를 계산하면 W가 16, 17, 18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를 잡아야죠. 러닝 레이트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요 다음번 오메가는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W를 이제 잡았잖아요. 하나 잡았잖아요. 얼마큼 뛰겠는가 할 때, 그죠? 요 스텝은 아까 기울기, 그죠? 기울기 곱하기 이제 러닝 레이트죠, 그죠? 이게 에타라고 보통 쓰거든요. 이렇게 뺀다 그랬어요. 아까 뺀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요 다음번은 얼마큼 점프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W1에서 또 W15가 남았죠. 오늘은 어디까지 했냐면은 사실은 반의 반도 못했죠. 요 예제는 지금 여기 18개 중에 3개를 했어요. 다음에는 여기서 또 이제 또 1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를 다 복습을 하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팀원들끼리 다 숙제를 하셔야 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내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1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기 지금 아이고 여기 지금 여기 400이죠? 400을 500으로 합시다. 500으로. 그리고 D를 600을 700으로 합시다. F를 30에서 40으로 하고요. FI는 400, 500 합시다. 500. 그리고 로는 0.015로 갑시다. 자, 똑같은 숫자예요. 그죠? 똑같은 숫자인데 이렇게만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하나의 F만 손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까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놓으시고 아무 때나 나한테 24시간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재미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보람이 되는 그런 AI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또 아무 때나 질문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